네,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영상 데이터인데요. 동영상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비디오 데이터라고 그러죠. 비디오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 비디오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디오 오버레이는 CPU, 그래픽 카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 창을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자 컴퓨터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제 눕히면 이렇죠. 이걸 이제 이렇게 이런 데스크탑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뭐 전원도 있고 CD-롬 다는 데도 있고 뭐 USB 꼽는 데도 있고 뭐 쭉 돼 있죠. 옆에 뚜껑을 높여 보면 이렇게 높여서 보면 이제 이쪽 면에 보면 그죠? 이렇게 보드가 있죠. 이거를 마더보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CPU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원 장치 보통 이렇게 전원 장치 케이스가 이렇게 있죠.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전원에 우리가 이제 플러그 이렇게 꼽는 거잖아요. 플러그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고 요거는 이제 전원 코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꼽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꼽는 거죠. 이렇게 전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카드들이 쭉 있어요. 카드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CPU가 있어요. CPU가 있고요. CPU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도 있고요. 메모리. 자, 그러면 이 CPU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클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클락 제너레이터 클락이에요. 클락이 있어서 이 클락이 이렇게 한번 클락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일 때마다 요 클락이 한번 이렇게 이건 1 상태고 0 상태인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동작에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하고 또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저장하고 어떤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올 때는 또 클락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고 결과를 다 지었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모니터에다 출력하려면 이제 이렇게 LCD 모니터에다 칩시다. LCD 모니터 있으면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보통 이제 HDMI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픽셀, 우리 그래픽에서 했었죠. 여기 있는 화면에서 가장 작은 단위, 이걸 픽셀이라고 했죠. 픽셀. 그죠? 우리가 유명한 그 토이스토리 했던 그 회사가 픽사였죠. 픽사라는 걸 썼죠. 그죠? 픽사가 요 픽셀에서 이름을 딴 거죠. L이죠. 픽셀에서 이름 딴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에도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이 메모리가 여기 있는 화소하고 1대1로 매칭이 딱 돼서 요 메모리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여기다가 메모리에 값을 써주면 요 값이 여기다가 자동으로 화면에다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CPU가 있고 그래서 이 CPU는 이 컴퓨터 전반을 관리하는 거고 이 그래픽 카드는 요 화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보면 이제 하드 디스크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외장에 USB로 연결해서 외장으로 하드 연결할 수 있죠. 그죠? 외장 하드. 또 쭉 해서 이게 이제 프린터 연결해서
프린터로 출력될 수도 있죠, 그죠? 출력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뭐 카메라, 웹캠도 달 수 있고요, 마이크도 달 수 있고, 스피커도 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런 것들을 I/O라 그래요. 외부의 장치들이죠. 인풋, 아웃풋, I/O 장치들이래요. 외부에 있는 그 이런 주변 장치, 주변 컴퓨터의 본 메인에 있지 않고 바깥에 붙여서 쓰는 것들을 주변 장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속도가 많이 걸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통신을 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걸려요. 이 모니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메모리 마더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케이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화면의 속도가 느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두고, 여기에 메모리를 두고, 요즘 이제 여기도 이제 CPU가 있죠. 우리가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으니까 훨씬 더 이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CPU가 있어서 여기 있는 메모리를 처리를 해서 빨리 화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를 두고, CPU는 여기 있는 메모리를 보내고, 여기 있는 메모리는 여기 있는 프로세스가 관리해서 화면에다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거죠. 하드웨어 오버레이는, 하드웨어는 메모리 버퍼라는 건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버퍼죠. 그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은 이제 뭐 화질도 좋아야 되고, 뭐 화면도 크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DVD, 고화질이죠. 이렇게 하드웨어 오버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오버레이 다시 설명한 건데요. CPU, 그래픽 쭉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비디오 압축. 자, 우리가 이제 사운드나 그래픽도 그 데이터가 용량이 크니까 압축을 했었죠. 압축을 했는데, 사실 이 비디오는 더 크죠. 왜 그런가? 비디오는 앞에 1강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디오라는 게 1초에 정지 영상이 한 30개가 1초에 지나가는 거죠. 자, 요 정지 영상 하나가 그래픽 데이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스틸 이미지. 이거 뭐라 그랬죠?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30개 정도 프레임이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도 압축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 안 하면 힘들겠죠. 용량이 너무 커지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하는데 너무 용량이 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압축하는데, 압축하면은 이제 압축을 했다가 또 압축을 또 풀고 이렇게 해야 되면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용량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압축을 안 하고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저장하고 할 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전송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MPEG이라는 기술하고 이제 코덱,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텍스트 데이터 할 때 ASCII 코드라는 말 들어봤죠? 코드, ASCII 코드 생각나시죠? ASCII 코드, American Standard Code 있죠?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미국 표준 코드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의 코드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거는 숫자는 뭐 숫자로 얼마, 00, 10, 10, 111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예를 들면 뭐였죠? 0. 0은 뭐였죠? 숫자 0은 48이니까 00, 00,
0100 그 다음에 1000. 그러니까 0100, 100은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알아먹는 거죠.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코딩이라 그래요. 암호화 시키는 거예요. 인코딩, 코드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로 된 걸 다시 우리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를 디코드라 그래요. 자, 코덱은 뭔가 하면 코드 디코드, 두 개를 합치니까 코덱이 된 거죠. 코덱이 된 거죠. 코드는 코드화 시키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다시 반대로 하면 사람이 알아먹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코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덱. 그죠? 그래서 엠팩 기술이나 코덱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모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빨라지고 CPU 속도가 빨라지니까 엄청나게 이거를 압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속도는 여기 우리가 그 제어판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어판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게 제어판에 보면 시스템 보안에 보면 메모리 크기 플러스 속도 나오죠. 여기 보면 프로세스 이름이 적혔고요. 그 다음에 뭐 인텔 뭐 나온 거죠. 그 다음 3.79GHz 이게 속도예요. 이게 클락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클락이 이렇게 해서 3.97GHz. 그럼 1초 이게 뭐 몇 개인가요? 기가니까 메가에 1000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40억. 1초에 40억 정도 이게 클럭이 생겼는데 이때마다 어떤 컴퓨터 내에서 CPU가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동하든지 데이터를 읽든지 쓰든지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하고 이거를 다시 압축했다가 다시 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방식인데요. 자, 파일 저장 방식은 일단은 그 첫 번째 AVI라는 게 있죠. AVI,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 인터리브드라는 말은 이제 번갈아 뜻이거든요. 번갈아 뜻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동영상 포맷이고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번갈아서 이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번갈아서 저장하는 거죠. 오디오 저장하고 비디오 저장하고 오디오 저장하고 비디오 저장하고 번갈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CD-ROM 타이틀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MOV 그 애플 컴퓨터 있죠. 애플 있는 퀵타임 프로그램 있죠. 여기 파일에 최적화된 포맷입니다. 그래서 MS 윈도우도 호환되도록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MPEG이죠. MPEG은 Motion Picture Export Group. 자, 모션 픽처는 이제 동영상을 말합니다. 우리말은 비디오죠. 비디오인데 옛날에는 이제 비디오란 말보다는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픽처 엑스포트 그룹인데 이런 그룹에서 이런 그 동영상을 연구하고 또 국제적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호환될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데 MPEG은 비디오의 압축 및 실시간 재생을 위한 파일이고요. 비디오 재생에 필요한 규격만 규정하여 다양한 압축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MPEG. 우리 그 MPEG은 이제 비디오하고 오디오나 이런 그 멀티미디어 표준을 개발하는 그 전문가 엑스퍼트 그 전문가 단체죠. 전문가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교재에는 MPEG 1부터 1, 2, 3, 4, 7, 21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도 빼고요. 슬라이드에서는 1, 4, 7, 21 요거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뭐 MPEG-1이 CD-ROM하고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뭐 이런 동영상이나 음량을 최대 1.5Mbps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1992년도에 ISO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요. 이런 동영상을 이런 표준화, 국제 표준화를 하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표준화로 규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여기 뒤에 나오면 이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MPEG 1이 92년, MPEG 2가 90 늦게 됐네요. MPEG 92년, 94년, 그 다음에 MPEG 4는 98년, 200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뭐 멀티미디어 압축, 코덱이라고 적혔죠. 압축이고 콘텐츠 관리 이제 그 콘텐츠 서술 처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어떤 뭐 어떤 강아지 어떤 종류, 내가 어떤 강아지를 반려견을 내가 어떤 관심이 있어서 강아지를 이미지를 한번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키워드를 이렇게 키워드 그죠? 그죠? 어떤 뭐 우리나라에 뭐 있는 강아지라든지 이런 어떤 뭐 진돗개라든지 이렇게 키워드를 딱 치면은 거기 있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강아지의 특징이나 또는 그 유사한 그림을 주면 그 그림하고 유사한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내용 기반 어떤 내용을 주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지금은 뭐 우리가 키워드로 이렇게 주면은 그 관련된 동영상을 찾지만 어떤 그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일부를 주면은 거기서 유튜브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데이터 콘텐츠, 이 비디오 데이터, 동영상도 하나의 콘텐츠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 때 이 단순하게 키워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또 이런 걸 검색을 잘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어떤 뭐 동영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인데 특히 영화가 그렇죠. 영화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내가 영화 이렇게 긴데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요? 걸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일부지만 이 안에 저작권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저작권에 특히 관한 것들을 콘텐츠 안에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한 게 MPEG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MPEG 4 영상과 음성을 전송 저장하기 위한 규격이다. MPEG 1, 2 이제 있고요. 인투가 있고 음량 파일 포맷 구성되어 있고요. 인터넷 유선망 무선망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전송되어야 되니까 그죠? 전송되고 서로 이걸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영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표준이 MPEG 4 되겠고요. MPEG 7은 뭐 유사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입력해서 필요한 문수를 찾듯이 색상이나 어떤 물체 모양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을 때는 그냥 뭐 유튜브의 파일에 어떤 태그, 붙인 제목 이런 걸 보고 찾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영상 안에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안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정보를 주면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 한라산을 배경으로 찍은 동영상을 찾아라. 그러면 동영상 안에 있는
한라산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표준화된 게 엠팩 7이에요. 그 다음에 엠팩 21은 저작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 관리인데요. 저작권 관리에 관한 표준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엠팩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봤던 게 이제 AVI하고 MOV, 엠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포맷이에요. 스트리밍. 자, 스트리밍 포맷은 스트리밍이란 말이 이제 뭐 물이 흘러가는 거죠. 개천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건데 계속 오는 거죠. 데이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날씨는 뭐 매일 몇 시간, 몇 초 계속 오는 거죠. 뭐 바람이 어떻게 바뀌고 뭐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죠? 습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가 계속 날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날아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 데이터 이런 거. 주식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데이터 계속 오는 거죠. 스트림처럼 계속 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영화나 음악,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 ASF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스트리밍 포맷이에요. 스트리밍 포맷.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날아오는 데이터를 이제 보통 저장하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서 음악을 계속 재생하고요. 약간은 버퍼링은 할 수 있죠. 네트워크에 따라서 버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재생하지 않고 약간 버퍼링을 해서 재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MV가 있고 WMA가 있죠. A는 뭐예요? 오디오죠. 오디오. 이건 뭐야? V는 비디오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압축 스트림 포맷입니다. 압축률이 높고요. 인터넷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멋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녹화하는 거죠. 녹화 캡처하는 거죠. 사진, 동영상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죠. 스낵의 그죠? 저도 스낵의 쓰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봤던 요거 스낵의 쓰로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였죠.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샘플에서 아까 봤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제가 스낵의스로 일부만 리전을 선택해서 요거를 녹화한 거예요. 캡처한 거예요. 스낵의스로. 자, 이거 제가 유튜브 화면 녹화했는데 좋은 점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를 보통 유튜브 다운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웹에서 URL 주면 다운을 해주잖아요. 파일로 형태로 다운 뭐 해주는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게 이런 자막 같은 거는 다운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영어로 된 건데 제가 한글로 자막 설정을 해서 자동 번역을 한 다음에 실행시켜 놓고 요거를 다운받으면 그죠? 스낵의스로 다운받으니까 이것도 같이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다운해 주기 때문에 사운드하고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낵의스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씩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버전으로 하면 이게 제가 한 3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3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반값인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뭐 캡처 툴보다는 스낵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미디어 인코딩 있고 camtasia. camtasia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강의 같은 거 녹화할 때 요즘은 강의나 유튜브 하는 툴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교사들이 camtasia를 많이 썼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파워포인트처럼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 과목 수업한 내용을 적고 있고요. 여기다 그 카메라로 강사 얼굴이 여기 동영상이 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맷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동영상 요게 제가 이쯤에 제가 보이죠. 이건 제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크기 조절할 수 있지만 PPT 화면에 슬라이드 안 가리도록 제가 최대한 그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런 형태로 딱 정해져 있어요. camtasia 레코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라는 게 있고요. 아도비에서 쓰는 거죠. 자막 삽입, 화면 전환, 이렇게 플래시. 플래시는 그 마크로미디어인데요. 이제 이 플래시로 만든 동영상은 웹에 아주 적합해요. 그냥 웹에 바로 떠요. 바로 뜨고 그 다음에 그 저용량인데 화질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로 만든 어떤 교육용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로 그런 교육용 어떤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하면 옛날에는 이게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보조 프로그램 밑에 무비 메이커라고 포함돼. 지금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윈도우즈 뭐랄까요? 윈도우즈 에센셜이라고 에센셜라고 요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윈도우즈 에센셜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에센셜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를 다운하면은 여기에 무비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라이브 메일, 스카이브 드라이버, 포토 갤러리, 메신저 있으니까 그냥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버리면 다 설치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설치하지 마시고 사용자 선택 이렇게 눌러서 요것만 딱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무비 메이커를 쓸 수 있고요. 뭐 메신저 이런 건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설치돼 버리니까 그런 거죠. 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은 저는 뭐 곰플레이 아니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거는 뭐 거의 쓰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VLC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비디오랜에서 개발한 미디어 플레이인데 오픈소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동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포맷을 다 지원해요. 코덱 압축 방식을 다 지원하는 거죠. 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 이건 MS사에서 넣은 거죠. 뭐 AVI, MPEG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오디오 파일, MP3 이런 거 다 지원하는 거죠. KMP 플레이어 있고요. 곰 플레이어. 우리 곰 플레이어 많이 쓰죠. 곰 플레이어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앱에서도 모바일에서도 편하고요. 다 편한 것 같아요. 약간 틀리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이론은 마치겠고요. 자, 이제 이게 실습이 있는데, 액티비티 있는데, 무비 메이커로 학급 뮤직 비디오 만들기요.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사이즈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할 텐데요. 오늘 할 내용은 일단 그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여기 가면 자, 뮤직비디오 옛날에는 요런 거 만들었어요. 보시면 소리 너무 클려나? 보이시죠?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을 여러 장을 가지고 동영상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학생들 스스로 사진 찍은 걸 밑에다가 자막인데 이거를 가사를 연 거죠. 가사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순서대로 노래에 맞춰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장면 전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같은 사진이지만 사진도 좀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완전 멀리 날아간다든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요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요거 말고 요거 만들 건 요거 만든 결과는 보면 요거예요. 제가 만들 거는 요겁니다. 크기는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사진이지만 사진이 약간 이동하죠. 이동하고 그 다음 사진하고의 화면 전환이 약간씩 겹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배경음악하고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약간 움직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이 겹쳐서 나오죠. 이런 장면 전환 효과, 아니면 이제 뭐 밑에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문이 열리듯이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비 메이커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쉬운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일단 그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